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기타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타줄을 튕기면 기타줄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타줄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 줄에 의해서 공기가 밀려나가는 양이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저 그냥 생각만 하고 내버려 두는 건 기타줄을 그냥 한번 손으로 튕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응원단입니다. 오늘 영상은 행동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행동의 법칙은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크릿의 성공에 힘입어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행동의 법칙은 종종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법칙과 현실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행동의 법칙은 비밀에서 누락된 핵심 요소입니다. 페라리는 우리가 나타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실화 과정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우주의 법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감에 의한 행동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이 행동이 없이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성취되지 않은 소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행동은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원하는 곳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표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시크릿에 영감을 줬던 월리스 와틀즈는요, 생각에 의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전달되며 행동에 의해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썼습니다. 행동의 법칙은 당신의 노력을 유리한 결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쏟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항상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할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기본값은 그들이 원하는 값이 아닙니다. 행동의 법칙은 이런 기본값이 아니라 설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이 우주와 신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행동을 취할 의지가 없다면 우주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겁니다.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한 남자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저는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복권을 산 적도 없잖아. 행동은 의도를 형상화하고 우주가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사물을 창조하도록 명령합니다. 행동의 법칙은 독자적으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 공명의 법칙, 가정의 법칙 같은 다른 우주의 법칙들과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이 법칙들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감정, 믿음의 힘과 일치시킬 때 여러분들은 현실화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기타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타줄을 튕기면 기타줄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타줄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 줄에 의해서 공기가 밀려나가는 양이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저 그냥 생각만 하고 내버려 두는 건 기타줄을 그냥 한번 손으로 튕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타줄을 기타 몸통 같은 텅 빈 물체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줄을 튕기면 그 줄의 진동이 기타의 몸통으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기타의 몸통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타의 줄이 진동하는 것과 똑같은 진동수로 기타 몸체가 진동을 하는데 그 기타의 몸체는 밀어내는 공기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기가 많이 밀어내질 때 우리 이걸 소리라고 합니다. 이 기타줄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타의 몸통을 우리는 여러분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행동을 통해서 현실화의 힘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감에 의한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영감에 의한 행동은 현실화 과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영감을 받은 행동은 내면의 심오한 정열에 대한 감각, 직관, 그리고 당신의 목표와의 강한 연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도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 영감에 의한 행동은요, 당신 내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직관, 당신의 목표 이런 것들과의 정렬이 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이고요. 이것부터 발생하는 의도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활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삶의 목적에 올바르고 의미 있고 조화롭게 느껴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영감에 의한 행동은 이러한 행동이 원하는 결과와 이어질 거라는 강한 내면의 인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끝없이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직관의 지도와 우주의 신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법칙은 다음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하고요. 자신의 직관이 옳다고 느껴질 때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주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혹은 당신이 직관을 두드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각각 단계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건 오직 다음 단계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그러한 단계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감에게 열려 있으세요. 영감이 왔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당신이 영감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한 단계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직관에 귀 기울이기.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직관은 당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직감 혹은 내면으로부터의 알미입니다. 침묵과 명상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직관이 당신이 따라가야 할 길을 드러내줄 거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으로는요,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싱크로니시티는 동시성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우주는 종종 우연의 일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신호를 주어서 소통합니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만남이나 아니면 우연한 사건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당신의 영감을 받은 행동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방적이고 유연해지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나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영감에 의한 행동은 여러분이 익숙한 영역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초기 계획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익숙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평생 해오던 일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주의 인도를 믿고 그 접근 방식에서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 영감에 의한 행동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거대한 도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작고 감당할 수 있는 행동이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안내와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겁니다. 당신은 전체를 보지 않고도 안개로 가득한 숲을 걸어 나갈 수 있어요. 당신이 밟아야 할 바로 다음 단계가 보이기만 하면 말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현실화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지 않으면 현실화는 작동하지 않아요. 당신의 현실화 방식과 모든 세부사항을 통제할 필요를 놓아줘 버리면 이제부터 우주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고 당신 내면의 지침에 의해서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꿈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영감에 의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일관성은 추진력을 만들고 목표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강화합니다. 성공은 직선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진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과는 나중에 어떤 단계에서는 당신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소위 실패라고 불리는 것은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나 만들었던 관계들, 얻은 자원들은 나중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라고 느낄 때,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조차 말이에요. 이 행동은 인과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주고 과정의 수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미래 행동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함정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화하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함정에는 당장 해야 되는 일을 미룬다는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자기의 의심을 허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경에 대한 인식은 현실화의 길에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과 영감에 의한 행동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 두려움에 기초한 행동은 종종 절망감이나 부족감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영감에 의한 행동은 당신 내면의 지혜로부터 인도되는 거예요. 영감에 의한 행동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우주의 흐름에 일치하고 여정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피하세요. 이 행동의 법칙은 다른 법칙들을 점화시켜주는 불꽃입니다. 이것은 현실화의 촉매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단계들을 따름으로써 삶에서 영감에 의한 행동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감에 의한 행동은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현실화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영감에 의한 행동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계속 만들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은 큰 힘이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97명 정도. 하지만 2달 전에는요, 이 채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 채널은 영감에 의한 행동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영감을 받고 나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2달이 되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판왕급 난이도
인생 게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응원단의 응원은 계속됩니다.